여러분이 찾지 않아도 들을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방송. 여기는 놀이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하게 책을 읽어주고 달콤한 노래를 선물하는 아티. 애몽입니다. 안녕하세요. 애몽씨도 안녕하세요.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네, 오늘 맛있는 밥을 먹고 와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혼자 보니까 좋으세요? 저도 다음에 좀 만난 것 좀 사주세요. 네, 우리 다음 주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요즘 놀이방송 구독자도 많이 생기고 많이 응원해주셔서 기분이 좋으니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오, 아티씨 완전 화끈하신데요? 그럼 좀 위를 비우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많이 풀렸어요. 근데 지금 촉촉하게 지금 비가 좀 네, 오죠. 좀 오네요. 네. 그 감기랑 신종플루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고요. 네, 놀이방송을 들으시면서 또 티타임도 가셨으면 하네요. 또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활기차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죠. 놀이방송은요, 아티누리, 에몽디자인닷컴, 인벤토리 스튜디오와 함께합니다. 네.
네, 1982년에 빌보드 100위 안에 들었었던 스페셜 컷 업 인 유였습니다. 보컬 돈 반스, 기타 보컬 도니 반 잔트, 기타 데니 천씨, 베이스 레리 준스트롬, 키보드 바비 캅스, 드럼 게리 모펫 이렇게 멤버로 구성된 유명한 어려운 밴드였어요. 저한테는. 어우, 발음이 좀 힘들었네요. 힘들어. 예. 또 이렇게 우리나라 가요만 듣다가 이렇게 팝송을 들으니까 좀 분위기가 좀 좋은데요? 네, 앞으로 K-팝이든 J-팝, 팝송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분위기를 타고 오늘 연어 이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도 많이 기대되는데요. 빨리 시작해볼까요? 안도현님의 연어 이야기입니다. 그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비를 본 적 있니? 제비가 뭐야? 나는 제비가 되고 싶어. 너는 무엇인가 간절하게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제비는 아주 날렵한 유선형 몸매를 가지고 있어. 머리부터 꼬리까지 윤기 나는 검정 코트를 입고 있지. 가슴과 배는 하얗지만 목에는 신사처럼 검은 띠를 두르고 있단다. 제비는 진흙과 지푸라기로 밥 공기만한 둥지를 짓지. 해마다 거기에다 대여섯 마리의 새끼를 낳아 기르는데 하루에 수백 번 벌레를 물어다가 새끼를 먹인다고 해. 참 부지런하지? 양옆으로 쭉 뻗은 날개로 하늘을 나는 데는 선수야. 다만 다리가 약해서 걷지 못하는 게 흠이지. 하지만 새인데 걸어다닐 필요가 있겠어? 제비는 봄에 왔다가 10월쯤 저 남쪽의 따뜻한 나라로 가서 겨울을 보내. 베트남, 태국, 미얀마, 그리고 중국의 남쪽 지방으로 말이야. 이동할 때는 수천 마리가 모여서 간대. 그거 참 볼만하겠지? 제비에 대한 내 이야기는 지루하지 않았다. 나는 점점 새로운 세계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대단하구나. 그런 얘긴 다 어디서 들었니? 학교에서 배웠지, 수업 시간에. 학교? 너는 나처럼 자갈 틈에서 눈을 뜬 게 아니었다. 초록강 하류에는 연어 알을 인공 수정해서 기르는 물고기 연구소가 있고 그 연구소의 연어 사육장을 너는 학교라고 불렀다. 사각의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학교에는 1억 마리가 넘는 어린 연어들이 자라고 있다고 했다. 인공수정 이후 사람들에 의해 부화된 연어는 똑같은 시간에 잠을 깨고 똑같은 시간에 먹이를 먹고 똑같은 시간에 목욕을 하고 똑같은 시간에 약을 먹고 똑같은 시간에 공부를 하고 똑같은 시간에 잠을 잔다는 것이었다. 학교에서는 벌레 따위를 잡으려고 애써 헤엄치지 않아도 되겠네. 응. 너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내 질문이 한심했는지 너는 한참이나 나를 멍하게 바라보았다.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지 눈초리가 위로 올라갔다. 나는 멋쩍게 너의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 너는 아가미로 물방울을 뾰로릉 뿜어 올리더니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말해주었다. 날개 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들을 조류라고 합니다. 양 날개는 앞다리가 변형된 것이고 잘 날 수 있도록 새들의 뼛속은 비어 있어요. 새들은 여러 감각들 중에서도 특히 시각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누구보다 노래를 잘 부르지요. 모든 새들은 가수라고 할 수 있어요. 수백 미터 밖에서 친구한테 노래를 들려줄 수 있는 새들도 있거든요. 인간들은 이 노랫소리를 가끔 울음소리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건 아마 인간들의 세상에서는 노래하는 일보다 울어야 할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너는 생물 시간을 좋아했다. 생물 선생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너의 귀에 쏙쏙 들어왔다. 먼 바다를 건너는 일도 새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제비라는 철새가 있어요. 아주 날렵한 유선형 몸매를 가지고 있는 제비는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바다를 건넌답니다. 생물 시간의 제비를 알고부터 너는 날개를 단 제비가 되었다.
뼛속에는 공기가 가득 차 내 몸은 가벼웠다. 너는 바람을 가르고 구름을 뚫고 솟아올랐다. 숲을 내려다 보았고 바다를 건넜다. 나뭇가지 끝에서 청아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노래는 풀잎 끝이 이슬이 되어 또르르 굴러내렸다. 참을 수 없었다. 너는 수업 시간에 벌떡 일어나 서슴없이 말했다. 선생님, 저도 제비가 되고 싶어요. 너의 말은 순식간에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다. 새가 되고 싶다고 말한 아이가 있대. 저런, 이제 경을 치겠구나. 어떻게 그런 말을. 제비가 되고 싶다고 말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었다. 그 다음 날에 학교의 상벌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너를 학교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했다. 어린 연어의 품위를 망가뜨렸다는 게 이유였다. 물고기 연구소 학생으로서 성실하게 공부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도 보태졌다. 수컷 연어로서 말을 너무 가볍게 내뱉었다는 엉뚱한 핀잔도 쏟아졌다. 친구들은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 싹싹 빌어보라고 설득했지만 너는 코웃음을 쳤다. 흥, 잘 됐지 뭐. 추방 결정이 내려진 그날 오후 너는 교문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다시는 학교에 돌아가지 않았다. 새가 물고기가 되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니? 아니? 하늘과 물속을 바꿔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새들이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치고 물고기들이 날개를 달고 구름을 뚫는다고 생각만 해도 신나잖아. 아, 내 입에서 가벼운 탄성이 흘러나왔다. 학교에서 왜 장래 희망을 적어내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너는 조금 침울해 보였다. 학교는 감옥이야. 그리고 내게 물었다. 폭포 위에 학교가 없지? 내가 말하는 감옥 같은 건 없지. 내 대답에 표정이 바로 바뀌었다. 정말 좋은 곳이네. 너는 환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밖에서 보면 감옥은 무엇인가를 가두는 곳이지. 하지만 감옥 안에서 보면 그것은 벗어나기 위해 있는 곳이야. 그런데 감옥 안에서도 벗어날 줄 모르는 이들이 있어. 바로 선생님들이야. 선생님들은 감옥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움직이는 감옥이나 마찬가지지. 너의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지나갔다. 너는 물고기 연구소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았다. 너는 거기에서 언어, 수학, 자연, 사회 등을 공부한다고 했다. 그것들은 내가 처음 듣는 낯선 단어들이었다. 너는 친절하게 설명했다. 언어 과목은 올바른 표현과 이해를 위해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를 중심으로 공부하며 수학은 삼각자와 컴퍼스와 숫자가 필요한 과목이고 자연은 강물 주변에 사는 생물들에 대해 공부하는 과목이며 사회는 존재와 존재의 관계에 대해 공부하는 과목이라고 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잠자는 시간을 빼고 누구나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지어는 아예 잠자는 시간을 줄여 공부에 몰두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했다.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다 똑똑하겠구나. 처음엔 누구나 똑똑하지.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똑똑한 애들이 줄어드는 게 문제야. 무슨 말이지? 점수로 성적을 매기거든. 함께 물속을 헤엄치며 다닐 때는 누구나 다 똑똑하고 지혜로워. 누가 먹이를 빨리 찾는지, 누가 회전을 빠르게 하는지 우리는 다 알지. 하지만 학교에선 그런 것에는 점수를 주지 않아. 시험을 치르고 점수와 성적이 나오면 1등부터 꼴찌까지 순위가 정해지지. 성적표로 차별을 시작하는 거야. 그 순위에 따라 선생님들이 사랑을 나눠주거든. 우리가 성적표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글쎄, 감옥이 나눠준 사랑, 우린 그렇게 불러.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너는 계속 이어갔다. 그래도 별자리 공부는 재미있었는데 너는 말끝을 흐렸다. 너는 어떤 과목보다 하늘의 별자리를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다. 별자리 중에서도 물고기 자리는 너의 호기심을 끌어당기기에 충분했다. 페가수스 자리와 안드로메다 자리의 남쪽에 위치한 물고기 자리는 두 마리의 물고기를 끈으로 연결한 형상이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괴물 티폰을 피해 자신의 발과 아들의 발의 끈으로 묶고는 물고기로 변했다는 전설을 품고 있지. 어머니와 자식 사이를 연결한 끈이라고? 나는 화들짝 놀라 물었다. 어머니라는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왜 그래? 오히려 내가 놀라서 물었다. 어머니의 슬픈 눈망울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나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너를 향해 고개를 흔들었다. 밤하늘에 그 끈이 선명하게 잘 보이는 것은 아니야. 어쨌든 우리가 일생 동안 따라가야 할 길이 밤하늘의 별자리에 있대. 별을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래. 연어는 별을 따라다녀야 한다는 말은 오랫동안 너를 설레게 했다. 새가 되면 별이 있는 별자리까지 날아갈 수 있을지 몰라. 하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지느러미 대신에 날개를 달아야 해.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은 게 너무 많아. 학교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르치지. 이를테면 지느러미 사용법은 가르쳐도 날개 사용법은 가르치지 않거든. 너를 좀 다독여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에는 1억 마리가 넘는 어린 연어들이 자라고 있다고 했잖아. 개 중에는 꿈꾸는 연어들이 적지 않을 거야. 아무리 연어들이 많으면 뭐해? 아무리 운동장에 넓으면 뭐해? 아무리 먹을 게 많고 도서관에 책이 많으면 뭐해? 혼자 있을 곳이 있어야지. 그러고 나서 너는 중얼거리듯 말을 이었다. 제비가 되면 혼자서도 산 너머까지 또 저 별들까지도 갈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달랐다. 나는 혼자인 게 싫어 강을 따라 내려가려고 했고, 너는 혼자이고 싶어 강을 거슬러 오르려고 했다. 나는 이 세상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는 겁 많은 연어였고, 너는 아는 게 너무 많아 두려움이 없는 연어였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말할 자신이 없었지만 너는 내가 누구인지 말하고 싶어 안달을 하는 연애였다. 너는 폭포의 물줄기가 떨어지는 지점까지 가보자고 했다. 내가 용감하게 앞장섰고 나는 그 뒤를 따랐다. 폭포는 거대한 물줄기를 아래로 내리꽂고 있었다. 물줄기가 떨어지는 자리마다 헤아릴 수 없는 물방울이 뽀글거리며 피어올랐다. 사납게 피어오른 물방울들은 우리를 물가로 마구 밀어냈다. 앞에서 헤엄치던 내가 갑자기 엄마! 하고 소리를 질렀다. 폭포의 거센 물살이 너를 수면 위로 떠밀어 올렸다가 내려놨던 것이었다. 엄마라는 말에 나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우리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엄마라는 말이 귓가에 쟁쟁거렸다. 엄마가 보고 싶어. 내 입에서 불쑥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엄마라니? 엄마가 뭐지? 내 말을 듣는 내 꼬리를 저으며 다가왔다. 나는 당황스러웠다. 엄마라는 말의 뜻을 너에게 어떻게 설명해줘야 할지. 엄마, 가슴이 알싸해졌다. 내 마음도 모르고 너는 계속해서 엉뚱한 말을 내뱉었다. 그건 깜짝 놀랄 때 내지른 소리잖아. 너는 어머니라는 말도 제대로 몰랐다. 아빠라는 말도, 아버지라는 말도 몰랐다. 너를 나 이 세상으로 보내준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저 폭포가 너를 나한테 보내줬구나. 너는 한참을 키득거리며 웃더니 다시 이렇게 말했다. 폭포는 참 고마운 곳이네. 나는 그런 내가 답답했다. 넌 정말 부모를 몰라? 내 말에 너는 벼랑간 까르르 웃었다. 부모 없이 태어나는 물고기가 어디 있니? 너는 태어난 척 말했지만 나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또 하나 알게 되었다. 학교에서 자란 연어들은 놀랍게도 인간을 부모로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너는 인간의 손에 수정되어 사육장으로 옮겨졌고 알에서 깨어난 후에도 물고기 연구소에서 인간이 주는 먹이와 약을 먹고 자란 연애였다. 나는 알을 낳은 뒤에 뚫어지게 나를 내려다보던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지만 내게는 그런 기억이 없었다.
헝겊처럼 너덜너덜해진 어머니의 몸에 대해서도, 어머니의 해진 주둥이에서 번져 나오던 핏물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 나를 키운 것은 강이었지만 너를 키운 것은 인간이었다. 저 알들 속에 맑은 눈이 들어있을 거야. 그 눈들은 벌써부터 북태평양 물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을지 몰라. 나는 기억한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눈을 감기 전에 나누었던 대화를. 내가 어머니의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다. 내가 나중에 어머니가 누구인지, 어머니와 너의 관계가 어떤 건지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해줄 생각이었다. 어머니가 부른 소리를 따라가는 게 우리의 삶이야. 나는 어머니가 우리를 낳고 죽은 뒤에 바로 바다로 떠내려간 게 아니라고 생각해. 어머니는 알을 낳는 뒤에 알에다 보이지 않는 실을 묶어 놓았어. 우리가 어디로 헤엄쳐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의 강이 초록강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어머니는 다 알고 있을 거야. 어머니와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거든. 네, 안도현님의 연어 이야기 5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이번부터는 대본이 아닌 프리토킹으로 각자의 생각을 말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부터 네. 먼저 말씀드리자면, 연어의 이제 환경 자체가 이제 너무 많이 바뀐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제비가 되고 싶다는 거는 뭔가 지금 자신에게 만족을 못한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새로운 변화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좀 더 사랑한다면 변화보다는 발전이라는 말을 좀 권해주고 싶네요, 연아한테.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어 이야기라는 책 제목이지만 사실상 우리 이야기인 것 같아요. 반에 꼭 이런 친구들이 꼭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꼭 선생님은 그런 친구를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비가 되고 싶다는 얘기도 마찬가지, 뭐 잘잘못보다는 각자의 그런 견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 다르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마음에 와닿는 게 요즘 우리의 그 교육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깊이 반성해봐야 될 것 같고, 왠지 여기서 나오는 연어가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사람보다. 네, 맞아요. 좀 되게 많이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이번 다음 들려드릴 곡은 CN블루의 뭐였죠? 캔스톱. 캔스톱을 듣고 오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그댄 떠올려줘요. Miss you. 하루에 한 번만 나는 잊어볼게요.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그것도 안 되면 그럼 난 어떡하나요? 그대 한마디에 나는 웃어요. 거울처럼 매일 살아요. 나의 하루는 그대의 것이죠. Can't stop me now. Can't stop me now. 그대를 닮은 모양기가 아직 자네요. Wow. Can't stop me now. Can't stop me now. Can't stop baby. 나는 멈출 수 없네요. I can't stop loving you. 미칠 듯 한없이 부르다 보면 한 번은 돌아볼까요? Can't stop me now. Can't stop me now. 그대만 바라보는 내 맘 아직 시려요. Can't stop me now. Can't stop me now. Can't stop baby. 나는 멈출 수 없네요. I can't stop loving you. 흩날리는 바람에 그대 떠올라. 눈부신 햇살에 그대 떠올라. 나는 멈출 수 없네요. I can't stop loving you. 네, 요즘 방송 프로그램에서 좀 CM블루가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좀 많은 TV 프로그램 보는 게 아니고 딱 고정된 프로그램만 보는데 네네네. 제가 보는 프로그램마다 또 CM블루가 나와서 저 또한 뭐 MP3에 노래를 담아서 좀 듣는데요. 근데 왜 오늘은 여자 가수 안 틀어주시는데요? 오늘은 좀 지난번에는 뭐 에티씨가 좋아하는 여자 아이돌 가수가 틀어졌으면 오늘은 좀 남자 가수 노래 좀 들어봅시다. 알았어요. 네, 오늘 책 내용이 새로운 세상을 알아가는 내용인 것 같아요. 연어 새끼가 이렇게 험난한 세상을 나와서 천천히 세상을 알아가는데 한편으로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네요. 네, 맞아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자신은 교여있는 물이 되기에 언젠가는 썩게 되겠죠.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기 위해서는 보기 위해서는 하나씩 알아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는 좀 제 생각이 듭니다. 연어는 유일하게 자신의 고향으로 찾아가는 물고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을 낳으면 새끼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면 참 눈물이 납니다. 네. 예, 뭐 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책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줘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방송으로 찾아뵐게요. 그리고 오늘 좀 산만하죠? 네, 좀 네. 지금 고양이 한 마리가 아니, 저희들이 고양이를 키우는데 네. 네, 이렇게 오늘 만나서 친구가 되기 참 힘드네요. 그러게요.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짧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오래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네. 놀이방송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놀이방송을 검색하시고 놀러오세요. 네. 그리고 매 시간마다 말씀드리는 거 놀이방송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놀이방송 검색하시고 꼭 놀러 오셔야 되고요. 단순히 놀러 오시면 안 돼. 꼭 좋아요 눌러주셔야 합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지금까지 아티 에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